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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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달달보름입니다. 옆에 10월입니다. 네, 저는 도라입니다. 외계인 침공 시 안 읽는 사람이 먼저 잡아먹힌다. 이 셋 중엔 제가 제일 늦게 잡아먹히겠죠? 저 최근에 시 좀 읽고 있어요. 근데. 그럼 10월이 제일 제가 먼저 희생당하는 것으로. 제가 도망가겠습니다. 제가 입은 이제 후드티에 네. 외계인 침공 전에 산타클로스 침공 먼저 시작될 것 같은 오늘이네요. 10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에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혹시 뭐 계획 있으세요? 크리스마스 때? 이제 12월 3일 이후로 모든 계획이 다 사라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은 우리 국민의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목표가 일단 저거부터 일단 누구를 좀 먼저 끌어내린 뒤에 네. 그 다음에 우리 연말 이제 잘 보내보자가 네. 된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그래서 일단은 그걸 먼저 좀 해결한 다음에 뭐 회고를 하든 뭘 해보자. 맞아요. 그렇죠. 지금 이 방송 나갈 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방송 녹음 당시까지는 아직 별다른 게 없고 오늘 탄핵 투표 네. 표결이 다시 또 진행이 될 건데 제가 살면서 이재명 씨 라방을 보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살다 내 두 눈으로 이재명 라방을 보는구나. 구독자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그냥 진기한 경험이에요. 네. 모든 것이 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모든 갈라치기 됐던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일단 끌어내리자라는 마음을. 근데 공공의 적이 생기면 네. 이제 합쳐지잖아요. 네. 이 영화에서도 그렇죠. 그쵸. 맞아요. 맞죠. 물론 다른 느낌의 그런 거지만. 네, 맞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영화 약간 정치 영화랑도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10월은 무슨 계획 있으세요? 저는 그 크리스마스 있는 주차에 동생이 아기 데리고 이제 엄마 집에 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카랑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산타 되겠다. 네, 완전 아기한텐 첫 크리스마스여서. 근데 아직 인지가 안 되는 나이 아니에요? 안 되죠. 그치. 네, 인지가 어른들이 안 되죠. 즐거운 거지 뭐. 그때쯤이면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된 거니까. 그냥 뭐 딸랑이 지어주면서 산타가 사왔네. 산타 사왔네. 솔톤으로 꼭 얘기해야 돼, 아기들은. 그래야 알아들어. 맞아요. 저도 별다른 계획이 없고 아이들이랑 어디 안 가세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사람 많을 때 나가면 기빨려 해가지고 그냥 집에 있고 올해 제가 지금 계속 냉담 중이어갖고 성당을 안 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또 크리스마스 때만 가는 게 조금 눈치가 보여요. 아무도 그러지 않아. 사실은 그날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왜 괜히 애들이 있으니까 그때만 가면 뭐 이렇게 막 선물 받을 거 바라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좀 뭐 어때? 그렇더라고. 근데 올해는 판공을 드리러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은 그러니까 그 교리 믿음은 없지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축하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크리스마스를 좋아하세요? 이 질문 좀 웃길 것 같긴 한데 좋아하세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 뭐 이런 거 어때요? 그 막 되게 심드렁하게 앉아 계시네요. 되게 설레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 가지 언니가 있었으면 달랐을 것 같아요. 달랐어요. 지금 이 텐션이 와야 되나? 너무 일단은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되게 즐기는 사람인 것 같아서 가지 언니가 생일이 또 그때쯤이기도 하고 딱 크리스마스가 생일이에요. 12월 25일. 그랬던 것 같다. 저랑 별로 차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전에도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진 않아요.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도 뭐 그냥 그랬던 것 같고. 근데 뭐 이렇게 꾸며놓은 거 보면 너무 예쁘다. 뭐 집은 안 꾸며놓고 집엔 트리가 없고 일단 네 밖에 누가 이제 해놓은 거 보면 너무 예쁘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설렌다거나 그 분위기를 즐기는 것 같진 않아요. 도란 어때요? 저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꼬여 있는 사람이니까 크리스마스 뭐야? 약간 캐롤 같은 거를 찾아 듣지도 않고 그냥 뭐 길에서 나오면 듣지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되게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따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는 되게 아기 때,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설레했던 것 같아요. 선물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선물을 안 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난 크리스마스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선물을 계속 줬어야지. 클라우스 씨, 선물을 나한테 줬어야지. 그 이후로부터는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부터 특히 세월호 이후로 크리스마스를 되게 성대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되게 모두가 신나는 그 명절의 느낌으로 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약간 그 시점 같이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제 기억에서 그 전과 그 후가 되게 달라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 뭔가 너무 행복하게 연말을 보내는 게 잘 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게 특별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근데 그 눈이 오는 거는 되게 좋아하기는 해요. 겨울에 눈이 막 한방눈이 오면은 너무 예쁘고 포근하고 한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어땠어요? 눈 엄청 많이 왔는데. 첫눈이 한방눈이었잖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 아침부터 왔나 새벽부터 왔나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어나서 창문 여니까 막 쌓여 있는데 그게 첫눈이니까 너무 좋던데요. 저는 어디 나갈 일이 없었어요. 저는 그 첫눈 때문에 저희 차 자연재해 당해가지고 아 맞아요. 정말 최악의 기억입니다. 눈이. 전 눈도 별로 안 좋아하고 겨울이 일단 싫어요. 가지 언니 어딨어? 그러니까 여기 너무 절실해 지금 3명 다. 지금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분위기 띄우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자,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있어요. 성당에 가면은 약간 홀리한 느낌이 갑자기 막 들어. 그때 부르는 노래들이 정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노래들인데 그게 진짜 캐롤이거든요. 근데 캐롤을 그런 그 성당에서 부르는 성가처럼 부르니까 이게 그냥 듣는 동요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되게 좀 그때는 설레더라고요. 홀리홀리예요. 그럴 것 같아요. 성당에서 부르면. 그래서 오히려 그 성당에 가면은 조금 그런 느낌이 들지만 뭐 집에서 저는 약간 저도 꼬여있는 사람이어서 저 상술 마케팅 사람들 돈 쓰게 만들려고 막 그렇게 보죠. 계속. 근데 또 그런 거 있어요. 이제 그 보통 대형 트리 같은 게 이제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런 번화가 같은 데다 가끔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막 뭐 어쨌든 예쁘다 이러면서 보고 이제 친구가 막 사진 찍어줘 이러면 사진 찍고 너도 찍어 이럴 때 그럴까? 이렇게 가가지고 또 그때는 또 되게 열심히 찍어.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사실은 신나나 싶기도 하고요. 그거 보셨어요? 신세계인가 어디서 우리나라에 트리를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명품 브랜드 네임이 박혀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비정상회담에서 유럽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데 저거는 용납이 안 된다. 막 그러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 그래서 왜? 이랬는데 누가 그걸 비교를 해줬는데 부처님 오신 날 연등에다 디올 박혔다고 생각해보라는 거야. 이거 너무 세속적이잖아. 그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뭐라고 해야 돼? 모교라고 해야 되나? 원래 태생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인 사람들과 그 나라 사람들과 원래 토종의 종교가 그게 아닌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그냥 행사지 행사. 그치. 맞아요. 오히려 부처님 오신 날이 좀 더 이렇게 막 뭐가 많지 않나요? 그건 정말 종교적인 느낌이 나는 확실히 그런 게 있지. 근데 크리스마스는 그런 느낌은 안 드는 날인 것 같기는 해요. 그치. 진짜로. 조금 상업색이 짙어 예수님 있어. 관심 없고 산타클로스만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저한테 크리스마스는 산타가 오는 날이라고 자꾸 얘기해서 그날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라고 아주 엄마 꼰대야. 그리고 막 그 사바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엄청 다른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른 아기들이 엄청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되게 또 아픈 날인데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죠. 그쵸. 모르죠 뭐. 자, 그래서 오늘 영화는 뭐냐면 정말 크리스마스에 보면 딱 좋은 영화 클라우스입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클로리스인 줄 알았는데 이제 산타 클로스 해서 클라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인데 사람이라고 하기 그래요. 산타의 기원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영화죠. 그리고 줄거리를 간단하게
10월에게 심할령으로 오랜만에 부탁하겠습니다. 네. 우정 총국 총재의 아들인 제스퍼 요한스는 우체부 훈련을 받고 있는데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네, 그래서 스미어 랜스버그라는 외딴 섬마을 우체국으로 쫓겨나게 되는데요. 네. 1년 안에 편지 6,000통을 처리하라는 미션을 받은 제스퍼는 클라우스라는 노인을 만나는데 그의 집에 수제 장난감이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스퍼는 꾀를 내서 클라우스에게 편지를 보내면 장난감을 받을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데요. 사실 이 섬마을은 엘링보와 크럼 두 가문의 오랜 갈등이 있었는데 제스퍼와 클라우스의 장난감 배달로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네, 이 스미어 랜스버그의 변화는 영화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네. 아주 짧은 영화였죠? 네. 영화 처음 보셨어요? 두 분 다? 네, 처음 봤어요. 저는 그 듣보 아니었으면 볼 일도 없었어요. 아, 진짜? 네, 그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평점이 굉장히 좋던데요. 평점 좋은 편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좀 찾아보는 영화들로 넷플릭스 그런 시리즈에 항상 추천되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보려고 찜만 해놨다가 그림체가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클릭을 못하고 있었어, 사실은. 맞아요. 그림이 못생겼어. 맞아. 약간 조금 디즈니식이긴 한데 못생긴 디즈니식이에요. 코가 너무 크고 다 빼빼 마르고. 맞아. 제스퍼그로 종이인형 같지 않아? 다리가 너무 있으시게야. 근데 저 정도면 죽겠는데 하는데 안 죽어. 자꾸 살아나. 불사조야. 그러니까 선이 부드럽지가 않고 네, 그런 느낌이어서 더 뾰족뾰족하게 느껴져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 관람가인데 저는 오히려 그림체가 너무 흉해가지고 아이들이 이 영화를 좋아할까? 그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같이 보진 않으셨어요? 혼자 봤어요. 궁금하다. 아이들 진짜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근데 많이 보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예요. 그래요? 네. 넷플릭스에 항상 이 시즌에 그 시리즈에 순위에 올라와 있는 영화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전혀 몰랐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일단 애니메이션을 막 찾아보는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볼 생각은 못했던 것 같고 넷플릭스에서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지도 몰랐고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올해 나온 건가? 이게 크리스마스니까 이번에 나온 영화인가 했는데 그건 아닌 거죠. 2019년에 맞아요. 꽤 된 영화구나. 그래서 어쨌든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그 분위기를 낼 때 어린이들이랑 보기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쨌든 재밌는 지점은 제가 크리스마스 를 다룬 애니메이션을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이 산타의 기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소재가 되게 흥미로웠고 제목이 클라우스니까 클라우스 처음에 뭐지? 했는데 산타클로즈의 그런 이름을 그냥 담았구나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그래서 뭔지 모르겠는 상태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 제스퍼는 뭐고 제가 산타인가? 처음에는 근데 제가 늙어서 산타가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빈약하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상한 마을에 이상한 섬에 도착하는데 거기는 또 약간 그 팀버튼의 그 분위기가 나는 굉장히 기괴하고 어두운 이런 동네. 저는 그 섬의 배경은 되게 좋았어요. 그런 설정 같은 거. 그 그림 거기서의 그 어두운 그림체들은 오히려 그런 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흉한 그림들. 밝은 거보다는 이분은. 그래서 그런 설정 되게 재밌고 애들이 할아버지 계속 떨어뜨리잖아요. 의자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밀고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너무 폭력적이야. 그런 거가 너무 재밌고 얘가 거기 도착했을 때 그 집 같지도 않은 그곳에서 화장실을 무슨 나무 판자 다리 건너가서 가야 되는 그런 설정들이 일단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우스를 만나기 전까지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쫓아가는 그게 좀 재밌었고 그래서 오히려 클라우스 만나고 나서부터가 좀 재미가 저는 없어졌어요. 그냥 너무 따뜻해? 너무 뻔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어쨌든 애니메이션이고 어린이 그 관객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크리스마스를 다루고 있으니까 다 우리가 아는 얘기에서 이제 사실 출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너무 애니메이션적 허용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보기에는 너무 뻔하고
메시지도 너무 그냥 드러나 있는데 근데 사실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형식은 너무 안일하게 갔다. 형식 같은 거 너무 안일하게 가지 않았나? 근데 왜냐면 앞에 부분이 설정이 저는 너무 흥미로웠는데 그게 풀리는 방식이 그냥 그치. 너무 전형적이고 그 말이 안 돼 그냥. 근데 말이 안 되는 거냐? 그래 애니메이션이니까 이게 참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애니메이션. 근데 좀 더 신선하게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서 좀 아쉽기는 했었어요. 앞에 부분이 좀 저는 좋았어가지고. 저도 애니메이션이라 그러려니 하고 그냥 봤고요. 하나 너무 귀여웠던 장면이 저는 그 클라우스랑 제스퍼랑 뭐 잘못해서 썰매가 쭉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달에 비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날아가는 장면. 이렇게 날아가서. 그거 진짜 웃겼어요. 근데 애기가 이제 그 창문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신화가 됐지. 그래서 그거 진짜 귀여웠어. 그 장면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맞아. 그림이 전반적으로 흉한데 애들은 귀엽게 그렸어. 맞아. 처음에 저는 그 개구리 받은 애기 그 장면 보고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욕하면서도 너무 그거 근데 저는 그걸 좀 오해한 게 그 꼬마애가 개구리 처음 선물 받은 애가 갇혀 있는 거라고 착각해서 아빠가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에 희생자라서 약간 성에 갇혀 있는데 걔가 처음으로 받은 선물이라고 착각한 거야. 그래서 혼자 막 눈물 흘린다. 사실 아버지 되게 따뜻한 사람이더만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귀엽기는 했죠. 맞아. 저도 그거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형적으로 느끼는 현대의 산타클로스의 이미지잖아. 그게 다 오해잖아. 근데 그건 진짜 웃겼어요. 맞아요. 그 잘못 미끄러져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걸 보고 막 안에서 호와 하는 게 너무 귀엽고 맞아. 그리고 정말 딱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정말 선물을 배달하는 줄 아이들이 그쵸. 생각을 하니까 되게 동심을 건드렸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그 섬에서는 색감이 전혀 거의 없었잖아요. 되게 다 하얗고 흑백에. 회색의 그런 빛이었다가 클라우스랑 이 제스퍼가 이제 아이들에게 그 배달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되게 색감이 이제 되찾아져 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아까 도라가 얘기한 것처럼 되게 뻔하지만 그래도 따뜻함을 저는 이제 그 바뀌면서 그래 크리스마스 영화라면 이 정도의 색감은 나와야지. 그건 그렇지. 약간 이러면서 이제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앞부분에 그런 막 뭐 갈등도 되게 크게 두 가문의 갈등을 크게 다뤘는데 뭐 마지막에는 되게 허무하지. 흐지부지 이렇게 좀 그래버려가지고 그래 애니메이션이지 그냥 이러면서 네, 마무리가 됐던 그렇게 봤던 영화였어요. 제가 최근에 위키드를 2번을 봤거든요. 근데 위키드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여기에 나오는 메시지 똑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비교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너무 그거를 말 한마디로 그냥 다 끝내버리더라고, 다. 맞아요. 근데 위키드는 사실 책으로 따지면 6권인가 7권까지 있고, 이거 뮤지컬 영화로도 따져도 지금 인터미션 1년 기다려갖고 2편이 또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메시지가 너무 똑같아요. 정치적으로 똘똘 뭉치려면 공공의 적이 필요하고, 그게 위키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도 너무 쉽게 풀어가려고 한 것 같아서 게으르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반면에 저는 이걸 애들이랑 같이 봐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었던 게 산타클로스에 대한 환상을 좀 깰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산타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장면들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 10살, 11살 됐을 때 안 믿을 때 보면은 괜찮겠지만 지금 저희 아이들은 뭐 9살, 7살 아직 꼬맹이들이라서 오히려 지금 말고 나중에 같이 보면 좋겠다. 그렇게 보면 이 영화 타겟이 진짜 좁네. 애매하죠. 애매하고 좁고 오히려 성인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네. 성인이? 네, 왜냐면 성인이 보기에 너무 유치한데요? 유치하긴 하지만 저는 그런 걸로도 봤거든요. 산타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메시지로도 또 읽혔거든요. 그게 성인한테 전혀 유효하지 않지 않아요? 그래? 난 좀 따뜻하게 보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좋지만 그게 우리한테 되게 대단한 메시지는 아니지 않나? 그리고 그 메시지를 풀어가는 방식이 너무 그러니까 보면 형식은 너무 애기들 영화야. 근데 메시지는 조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어른들 타겟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산타를 믿는 어린이들한테 환상도 깰 수 있다면 엄청 좁은
그 관람객이 약간 타겟이다라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한 11세에서 15세 정도? 네. 진짜 독특한 영화다. 아 진짜 웃겨. 그러니까 그 막 미들랑 말랑한 그 시점에 있잖아. 11세에서 15세와 요 정도 서사가 납득이 좁다. 가능한. 진짜 웃겨. 그들 중에서도 이제 한강책 읽는 애들한테 납득이 안 돼. 추천합니다. 11세에서 15세. 아 너무 웃기다. 필독 영화. 아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뭐요? 그 제스퍼가 그러잖아. 나쁜 애들한테 선물 안 줘 막 이러잖아. 아 약간 협박하는 거. 그거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뭐라 그러지? 선악의 구분을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니까. 나는 나쁜 애들한테도 선물 줬으면 좋겠어. 울어도 선물 줬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인데 얘는 그것 때문에 한 번 놀렸다고. 어른 한 번 놀렸다고 선물을 못 받는 거야. 어른이 그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실 그것도 이제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정설 같이 그치. 있는 거니까 그게 왜 나왔는지 말하려고 그냥 억지로 넣은 그치. 거긴 한데 그게 그 하나의 또 메시지로 작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선한 행동이 선한 것을 낳는다라는 메시지가 명확해지는 근데 그 거잖아요. 무슨 슬로건처럼 계속 그치. 말해. 뭐 맞아. 한두 번만 나와도 되는데 막 몇 번이고 말하잖아요. 아, 물론 그 뜻은 알겠어. 왜 그런지 알겠는데 그게 너무 그런 게 어딨어. 애들이 뭐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님 잘 주무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인사해야 되냐고. 놀리는 애들도 있고 말 안 듣는 애들도 있는 거지. 그런 애들한테 다 사실 선물을 줘야지 그 애들이 더 다음날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치 못 받으면 그래 나 계속 삐뚤어지게 나갈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좀 별로였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한테 이 영화를 보여주는 게 교육적으로 옳은 방식일까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저는 먼저 사실 웬만하면 먼저 보고 디즈니 같은 건 같이 가서 보지만 이런 거는 좀 먼저 보고 나중에 같이 보자 이렇게 하는 편인데 아직은 사실 보여줄 생각이 없어요. 11세에서 11세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재밌다. 영화보다 이 얘기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래도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고 이 영화. 왜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궁금해요.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왜 좋아하시는지. 네, 여러분들 좋았던 포인트. 알려주세요,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 네. 차라리 이제 나홀로 집에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깔깔 웃을 수는 있는데. 웃기잖아. 이 영화를 과연 가족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가요? 의문점이 있다. 근데 저는 제일 좋았던 장면이 그 새집 만드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장면도 너무 아름답고, 좀 동떨어진 느낌이 약간 이제 마을에서 일단 좀 떨어져 있는 숲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이야기가 있죠, 거기는. 그래서 저는 그 새집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서 그 새들이 막 거기 들어가고, 그게 막 바람에 이렇게 흔들려서 막 통통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약간 이 영화에서 조금 그러니까 살짝 벗어나서 하는 얘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건 약간 여백 같죠. 클라우스가 또 마지막에 거기서 사라지잖아요. 맞아.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에서 그게 들어간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아내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내가 곧 갈게 하면서 탕 눈물 나. 무슨 지니처럼 이렇게 없어지는데. 지니. 근데 그 과정도 막 이렇게 산타클로스가 죽는 과정을 안 보여주잖아. 맞아요. 그냥 인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맞아. 사람이 막 병에 걸려 생각해갖고 골골거리다가 침대 병상에 누워서 내가 갈게 곧 기다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크리스마스의 환상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 이야기를 그 결론은 잘 지었다. 그리고 클라우스가 사라지자마자 그 흔들리던 새 집들이 갑자기 다 멈추지 않나요? 맞아요. 그 바람이 이렇게 멈추고 정말 같이 떠난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 것들은 좋았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제스퍼의 엘바. 부인이 되는. 엘바. 제 닉네임인데. 아 그래요? 네, 엘바. 엘바가 되게 무기력하게 있다가 자신에게 뭔가를 배우러 오는 아이들 때문에 힘을 찾는 그 과정도 저는 좋더라고요. 그냥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맞아요. 그치, 저게 원동력이지. 자기 돈을 다 투자해가면서까지 그걸 다시 꾸미잖아요. 나 그래, 거기서도 울었어. 근데 많이 우는 사람. 저 원래 그 눈물이 많으니까. 열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다시 돈을 꺼내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엘바가 너무 좋았어. 제스퍼는 별로예요. 엘바가 아까워. 맞아. 제스퍼는 그냥 어떤 매력이 있는 그냥 종이 인형 같은 사람이라서 광희 같은 매력이.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져도 고양이처럼 가벼우니까 다치지 않고. 아 진짜 웃기네. 재밌는 영화네요. 갑자기 광희가 너무 지금 이입돼가지고 광희처럼 보였어 난 처음부터.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마냥 즐거운 날이 아니라는 거 제가 오프닝 때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사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그 날은. 알 수가 없고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기독교의 기원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원래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탄생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거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4세기경에 로마 가톨릭에서 먼저 12월 25일을 기념일을 정하자라고 하면서 공식적인 축제가 된 거예요. 길냥이 같은 신세네? 길냥이? 네, 길냥이도 언제 태어난지 모르니까 데려온 날을 그냥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 강아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생일이 없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날을 생일로 하자.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정부가 이재명을 되게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대요. 이재명의 태어난 날과 시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사주를 볼 수가 못 봐서 그래서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근데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저희 어머님도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태어난 일들을 출생신고 늦게 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경우인 거죠. 예수님도. 근데 로마 제국에서 12월 25일이 원래 무슨 날이었냐면 로마는 그때가 더운가? 겨울 아닌가요, 겨울이죠? 로마도? 근데 그때 태양신을 기념하는 솔 인비투스라는 축제를 그때 했었대요. 그게 아마 거리가 제일 멀거나 뭐 이런 거지 않을까요? 지구에서 태양의 거리가 제일 먼 뭐 이런 거 때문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축제를 이제 대신하는 것을 크리스마스로 기념일로 정해서 그때부터 예수 탄생일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세 이후에 이 청교도 시대에는 원래 크리스마스가 되게 세속적이라고 엄청 박해를 당했대요. 저희 듣보하면서 청교도 시대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루이스 웨인에서 빅토리아 시대도 한번 나왔잖아요. 빅토리아 시대 때는 오히려 크리스마스를 좀 문학 작품으로 많이 하면서 그때 좀 흥하게 됐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크게 금지된 시기, 부활된 시기들이 좀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현대적 크리스마스의 전통은 16세기 이후에 좀 보여졌다라고 하는데 트리가 그때 좀 상징이 됐대요. 그리고 캐롤이랑 음악 같은 것도 현대 이후에 19세기에 와서 그런 것들이 불려지기 시작했고 선물 주고받는 게 상업적인 요소랑 결부된 것도 19세기 이후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 상징 이런 것들은 상업적인 것과 요소가 결합이 되면서 미술 작품이나 아니면은 뭐 광고 커머셜 이런 것들로 통해지면서 그런 산타의 이미지 이런 게 좀 각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루돌프 타고 다니고 뭐 빨간 옷 입고 다니고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입혀진 이미지. 코카콜라가 그렇게 만든 거죠? 맞아요. 라고 해요. 산타 자체가 코카콜라가 만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빨간색 이미지. 네, 산타는 원래 그 기원을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는데 북유럽 신화에서도 있었고 동양의 신화에서도 있었고 이게 다 조합된 거예요. 이것저것. 뭐 굴뚝으로 타고 다니는 것도 어떤 나라의 신화에서 보면은 굴뚝으로 들어왔다더라. 카더라가 되게 많은 게 이게 결합된 이미지가 산타클로스. 코카콜라가 잘 갖고 와서 맞아요. 이미지로 구현을 했구나. 근데 이제 클라우스라는 이름 자체는 북유럽 신화에서 비슷한 이름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클라우스라는 이름이 붙어졌던 것 같아요. 약간 노르웨이 느낌 나요. 맞아요, 진짜. 그러면 요즘 애들은 산타를 얼마나 믿나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이제 벌써 안 믿거든. 저희 둘째가 7살인데 작년에 이랬어요. 엄마, 내가 사실 비밀 하나 알려줄까? 이래서 뭔데? 이랬더니 사실 우리 어린이집 산타가 원장님이라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너무 귀엽다. 이미 6세 때부터 아이들이 그 소문이 난 거야. 자기네들끼리 이 분장을 한 원장님이다. 그래서 원장님이 급히 그 소문을 듣고 청년을 한 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다시 모르는 얼굴로 해서 이제 청년이 분장을 하고 와서 선물을 나눴대요. 그 소문이 원내에 돌아서. 어머. 어떡해. 그리고 이제 저희 9살 꼬맹이는 이미 조금 세속적이게 돼서 산타 그런 게 어딨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7살 아이도 오빠 말을 듣다 보니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죠. 네가 마음속에서 상상하는 거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선물은 내가 사주고 산타클로스가 너한테 주는 거는 초콜릿이다. 그래서 머리맡에 초콜릿 정도를 제가 얹어줘요, 항상. 왜냐면 난 산타한테 공을 뺏기고 싶지 않아.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사줄 수 있는 거야. 아,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건 엄마가 할 수 있는 거고 산타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초콜릿.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그거 좀 경계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산타클로스는 초콜릿 갖다 주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조금 눈치챈 거지. 엄마라는 소문이 있다. 오빠가 그러는데. 너무 귀엽다. 그래서 제가 그 비율을 찾아봤는데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하지만 3세에서 8세가 가장 많이 믿는데요. 산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85%의 4세 아동 중에서 85%가 산타클로스가 있다라고 믿고 6세가 되면은 65%로 준대요. 점점 줄는구나. 그리고 8세가 되면 25%. 와, 확 줄었네. 확 줄었네, 진짜. 학교를 다니면서. 맞아. 그래서 이제 8, 9세쯤 되면 산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확실히 요즘은 빠르네요. 그쵸.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발견을 하냐 했더니 부모가 실수로 상점 태그 같은 걸 붙인 선물 같은 거를 뒀다가 준다던가. 그래서 저도 몇 년 동안 쓰던 포장지가 있어요. 잘 쓸 일이 없잖아. 근데 그거 한 5년 썼나? 근데 그 포장지로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을 못 하겠는 거야. 왜냐면 너무 집에 대놓고 있거든. 눈치 챌 것 같더라고. 아이들이 맨날 보는 거니까. 그래서 포장지도 일부러 막 다른 걸로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안다고 하고,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제 머리맡에 두는 걸 제가 눈치를 챘어요. 그런 경우로도 안 믿는 경우들도 많다 하더라고요. 두 분은 어때요? 언제까지 믿었어요? 저는 언제까지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믿긴 믿었어? 그쵸. 믿었죠. 제가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산타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와서 저한테 선물을 주고, 제가 이제 내복 차림으로,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걸 받고 정말 막 놀라고 행복한 그 표정으로 진짜 이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찍힌 사진이 있거든요. 사진이 있어? 네, 사진이 귀여워. 네, 근데 그 아저씨가 저희 동네 철물점 하는 아저씨였어요. 근데 이제 동네 주민들이 부탁을 한 건지 아니면 저희 엄마 아빠만 부탁했는데 아마 여럿이 부탁했겠죠. 그래서 아예 산타 분장을 다 하고 오셔가지고 고용하셨네. 고용된 거죠. 철물점 아저씨가. 그래서 이만한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 당연히 전 산타 할아버지라 믿었고 어렸으니까 믿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산타 할아버지 언제까지 믿었냐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은 기억나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나 아침에 당연히 선물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그날 일찍 깨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날은 늦잠을 자도 그날은 막 일찍 깨가지고 거실에 나가면 동생이 이미 나와서 그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깬 거야. 나도 같이 가서 그 장난감 가지고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좀 남아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어린이들한테 저는 크리스마스 그래도 되게 좀 많이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감각들이 좀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주는 것들이. 그리고 집에서 특히 아이가 어린 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하잖아요. 그런 거 했던 것도 저한테는 되게 기억이 남거든요. 그게 재밌죠. 트리 장식하는 거. 저도 그게 기억나요. 어렸을 때. 다른 건 모르겠고. 그래서 아이가 어리면 확실히 산타 할아버지를 믿던 안 믿던 아니면 부모가 크리스마스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그런 걸 좀 이벤트 같은 거 리추얼처럼 좀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언제부터 안 믿기 시작했을까? 기억도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 믿긴 믿었나? 나는 잘 모르겠어. 믿었는지. 애기 땐 믿었겠죠. 근데 저희 눈치챈 게 언제예요? 어머니가 놓는 거를? 그것도 저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일찍 알았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엄마 아빠가 그런 쓸데없는 허상에 대해서 심어주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타클로스가 주는 거야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즈음에 머리맡에 항상 선물이 있었어. 근데 엄마가 그걸 협박도 안 했어. 너 울면 이번에 선물 못 받아? 너 뭐 받고 싶어? 이런 것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그 선물도 되게 실용적인 거였어. 학용품 같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는 엄마가 안 사줬거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기억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니었고 저희 집에 화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 주택이었는데 밖에서 키우던 화분 하나를 되게 큰 화분 하나를 집 안으로 들고 와서 거기다가 막 뭘 장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전구도 꽂고 막 이렇게. 근데 저희 집은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항상 챙겼었어요. 어렸을 때는. 10월은요? 저는 저희
저희 집도 막 그런 트리를 꾸미고 이런 기억이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엄마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금 도라가 하는 얘기 들으면서 좀 공감이 된 게 이런 거를 진짜 무조건 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나중에 내가 이게 좋다 안 좋다를 나중에 선택하는 거지. 그걸 아예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좀 경험은 한번 해보게. 맞아요. 근데 저는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산타는 언제까지 저도 믿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봤어요. 그 엄마가 미리 준비한 선물을 집에서 받고 아이고. 그거를 이제 유치원에 또 원장님한테 전달해주는 것도 받고 너무 다 보이게 하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산타 분장하신 분이 그 선물을 똑같이 주니까 이게 뭔가 어머니는 숨길 생각이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엄마는 거의 나의 동심을 투명하시다. 지켜주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아니야, 얘가 거기까지 눈치를 못 챌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랬을 수도 있어. 그랬을 수도 있고요. 맞아. 어른들이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너무 미리 다 봐버려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어린이집에서 가정통신문 줄 때 애들이 한글을 읽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암호로 보낸대. 맞아요. 선물 이런 말 안 쓰고 기프트, 막 포장 막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다른 식으로 바꿔서 보낸다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이들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기서 막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산타클로스로 협박들을 많이 하잖아요. 두 분은 이제 아이가 없지만 저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산타 협박, 회유, 당근 이런 것들이 나는 이거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게 너무 웃기다. 산타 협박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근데 이렇게 들으면 다 알긴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이렇게 완전 이렇게 납작하게 표현하니까 너무 웃긴 거야, 이 말 자체가. 세 개가 근데 의미가 다 다르잖아. 협박, 회유, 당근. 지금 또 랩처럼 산타 협박, 회유, 당근. 저는 가끔 웃기네. 조금 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너 이렇게 하면은 산타 할아버지 선물 안 준대? 막 이렇게 협박도 해보고, 회유도 해보고, 당근으로도 써봤는데, 지금은 애들이 약간 그 믿고 안 믿고의 경계에 있는 단계라서, 더 이상 이게 통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지만, 아직도 쓰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양육 방식은. 이게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질문 던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셋 중에는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 써봤을 때. 저는 사실 제 입장은 이런 걸로 말을 하면 안 돼.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거. 예. 왜냐면 이게 약간 없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대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를 뭔가 위협할 수 있구나라는 공포심이 될 수가 있대, 이게.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망태기 할아버지.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잡아간다 이러잖아. 망태 할아버지 그러면 안 협박. 된다 그러더라고. 망태 협박. 그거는 오히려 기억나. 그래서 망태 할아버지 잡아간다. 망태 할아버지 나 이런 말 안 해. 경찰 아저씨 얘기예요. 진짜 존재하는. 더 무섭지 않나? 너무 구체적으로 무섭지 않아요? 그거는. 앞으로 경찰 그런 애들이 커서 경찰차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거야. 너 지금도 피해. 그래. 삐용삐용거리면. 망태 할아버지도 없는 거라도 알지. 경찰은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오늘 많이 볼 텐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협박을 안 하고 그냥 이제 선물은 내가 사주는 거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고 싶은지 빨리 정해 골라 이랬더니 근데 난 거기서 또 자꾸 애한테 조건을 거는 거야. 장난감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환경오염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어제 내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하면 근데 엄마 원래 크리스마스 선물은 다 친구들 장난감 만든단 말이야. 장난감 좀 사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안 갖고 놀아요. 안 갖고 놀아. 아니 그래도 그거를 받았을 때 기쁨이 있다고. 하루? 그걸 위해서라도 필요해. 그쵸. 원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네가 고르고 싶은 거 고르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쿠팡을 좀 보여달래. 이게 너무 재밌다. 진짜 세대가 너무 재밌다. 쿠팡에서 목록을 내가 봐야겠대. 뭘 엄마 받고 쿠팡 좀 싶은지. 귀여워 진짜. 진짜 웃긴다. 네, 애들한테 어쨌든 산타는 실제 하는 사람이랑 쿠팡맨이다. 뭐 아닌 건 아니야. 맞는 건 맞아. 앞에 해주니까. 집 앞에 바로 있고 굴뚝으로는 안 들어오지만. 맞아. 거의 쿠팡맨이 산타클로스긴 하네. 두 분은 어때요? 이런 거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저는
학교에 나가고 아이들을 좀 가르쳐 본 입장에서 뭐 산타랑은 상관없지만 벌점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상벌. 네, 상벌 제도가 있는 데들 있잖아. 그래서 막 제가 갔던 중학교는 지금 잘 기억 안 나지만 좀 잘한 애들은 약간 그 플러스 상점을 줘서 그 몇 점 이상이면 에버랜드를 뭐 가는 뭐 자유연권을 준댔나? 아니면 그 애들만 모아서 에버랜드 간다 그랬나? 이런 게 있었고 벌점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뭔가 좀 뭐 체벌 같은 걸 하겠죠? 그러니까 뭐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던가 뭐 이런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과연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지난번에 억셉티드 할 때 했던 네. 얘기랑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있어? 이거를 채우면 너가 뭘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게 산타 협박에서 따르면 뭐 울지 않거나 아니면 말을 잘 들으면 뭘 산타가 이렇게 해줄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게 되게 크게 양육에서 봤을 때는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아까 말했던 학교에서의 그 상벌이 그래서 이거랑 좀 연관 지으면 도움은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저 그거 그때 저도 줘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강사님도 너무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또 그냥 외부 강사가 왔을 때 좀 더 그런 면이 있잖아요. 아유 뭐 어쩌겠어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느낌이 또 있죠. 남자애들이 그래서 너무 애들 그러면 또 벌점 주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주겠는 거예요. 예. 나 때문에 또 있지만 이게 과연 진짜 이렇게 해서 애가 조용해지는 게 좋은가?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근데 선생님들 마음도 너무 이해 가는 게 중학생 남자애들은 정말 제어가 안 되고 너무 요즘에 그리고 좀 더 심각해서 저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도 이해는 가. 이게 막 어쩌지 못하겠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근데 한 번 왔다 가는 사람이고 거기는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그래서 왜냐면 진짜 저도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도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들 일단 너무 이해가 간다. 저렇게라도 해야겠지. 이게 있었는데 어쨌든 산타 협박 회유 당근에 있어서는 저는 아마 저희 엄마는 저는 이제 어쨌든 망태 협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 산타 협박은 안 당했어도. 맞아.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너 망태 할아버지 잡아간다 이거 분명히 했을 거야.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크게 막 너무 심각하게 부모가 이렇게 맞나 틀리나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냥 조금씩은 해도 되지 않나? 너무 이 아이의 정서에 진짜 협박처럼 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씩은 괜찮지 않나? 그냥 애들을 좀 진정시키거나 예를 들면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이가 밖에서 너무 하면 이 아저씨가 혼낸다? 나 그거 너무 싫어 근데. 근데 그 사람 무슨 죄야? 숨어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 이런 거라도 해줘야 돼. 이런 거라도 해줘야 될 것 같은. 근데 그런 분들도 그냥 이 상황이 빨리 좀 진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가고 그냥 뭐 가끔은 그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저도 조건부의 협박 회유 당근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아이가 있을 때 그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맞아. 안 될 것 같은 맞아. 거예요. 그리고 급하면 사실 진짜 너 말 안 되면 산타 할아버지 이번에 선물 안 준다? 이게 나올 것 같거든요.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 육아와 관련돼서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행동의 일치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너무 나 스스로한테 이건 아니야라고 너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뭐 산타로도 협박해보고 망태 할아버지로도 협박해보고 그냥 조금씩은 괜찮지 않나? 애들 그렇게까지 많이 크리티컬하게 상처 입지 않을 것 같다. 잊을 것 같다. 뭐래? 쿠팡 목록이나 봐야죠. 우리 애들이 좀 그래요. 그럴 것 같다. 저희 애들은 저보다도 좀 더 벌써 큰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티니핑 노래 가사 중에 춥다 추워 달달핑 이게 있어요. 그래서 춥다 추워 달달핑 춥다 추워 달달핑 계속 했었대. 우리 딸애가 엄마 조용히 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왜? 너 내가 창피할 때 엄마 어린이가 어른인 척 하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잡아가. 너 내가 창피할 때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해. 협박했네 협박. 잡아가. 너무 귀여워.
여기는 엄마가 더 동심이야 지금. 달달빙. 춥다. 춥다 추워 덜덜빙이 뭐 그렇게 나쁘다고. 그래서 막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이제 안 통하는 아이들이라서 그냥 그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너가 생각하기에 착한 행동이면 많이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 명확하게 얘기 안 해. 좋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애들이 뭐 일어나서 막 이불도 개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 정도? 그 정도로 그냥 활용하고. 근데 급할 때 저도 해요. 너 이거 안 하면 태블릿 못 하겠나? 근데 뭐 그런 협박 말고 저는 좀 아이들한테는 조금 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너가 선택해 이거 말고 그냥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런 거는 조금 필요해 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왜냐면 그때는 그거 판단이 잘 안 될 때니까 맞아. 조금 맞아요.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면 요즘 부모가 너무 그런 걸 안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것도 있지. 맞아요. 산타클로스를 적당하게 잘 이용을 해보시고 아까 그 기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게 원래 문화가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인트 니콜라스, 성 니콜라우스. 그래서 이 사람은 산타클로스의 가장 초기 모델이고 4세기 지금의 터키였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한 기독교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땐 미라주교가 뭔지 모르겠는데 미라주교였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일을 그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산타클로스의 가장 초기 모델이고 가난한 가정을 돕기 위해서 창문이나 굴뚝에 금주머니를 이렇게 던졌대요. 이제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굴뚝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근데 성 니콜라스의 날은 따로 있어요. 12월 6일. 지났네요. 네, 그런 날이 따로 있고 이때는 유럽에서 이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전통이 좀 남아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크리스마스에도 받고 2번 받네. 그치, 좋겠다. 우리나라 애들도 어린이날 받고 크리스마스 받고 하잖아요. 아니 근데 얘네들은 12월에 2번 받네. 훔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선택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북유럽 신화에서 이제 게르만과 북유럽 신화에 있는 오딘은 들어보셨죠? 오딘 또르에 거기 나오잖아요. 신화에, 네. 북유럽 신화의 신 오딘의 모습이 산타클로스 전설 형성에 기여했대요. 이렇게 막 수염나고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하늘을 나는 말을 타고 세상을 여행한다라는 게 이제 아까 오해. 그리고 네덜란드에 신터클라스라는 전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성 니콜라우스 전설이 네덜란드에서 약간 변형된 거래요. 그래서 신터클라스로 발전을 했는데 이게 현대 산타클로스 모습이랑 가장 흡사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카콜라는 1930년대 그때 캠페인의 모습으로 붉은 옷이랑 풍성한 흰 수염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대중적으로 확립했던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 나의 산타는 누구인가? 이거 좀 어렵지 않았나요? 어려웠어요. 저는 두 분, 보름의 답변도 너무 궁금했고, 10월도 궁금했어. 저는 지금 산타라고 하면 진짜, 이게 부부가 참 그래요. 죽일 듯이 싫으면서도 얘가 가끔 나의 산타더라고. 왜냐면 우리 남편은 선물을 기념일날 안 주고 지가 주고 싶을 때 줘요. 더 좋지 않아요? 그걸 노린 거야. 머리가 좋은 거야. 영리한 거지. 그래서 얼마 전에 어쨌든 그런 거에서 머리를 쓰는 게 마음을 쓰는 거지. 그래, 엄티적인 발언이었나?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네가 결혼해 그러면. 왜 저한테 넘기시는 거예요? 좋게 해석. 이래서 기혼녀랑 말을 하는데. 네가 데려가. 진짜.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아이폰 에어팟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 3달 있다가 나중에 차 밑에서 찾았는데 잃어버려가지고 혼자 에어팟이 없어갖고 불편하네 이러면서 징징대고 있었는데 다음날 제 베개 밑에 새 거를 진짜 가더라고요. 산타클로스 같이 났네. 진짜. 그래서 그때 뜬금없이 선물을 주는 산타가 얘구나 라는 생각이랑 그리고 저한테는 사실 가지 언니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요? 뜬금없이 선물을 가끔 보내주더라고. 근데 가지 언니 생일이 12월 25일이잖아요. 다 계산하고? 역시 머리를 써야 돼. 아니 그래서 진짜 산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이 인간은 인간 산타인가? 그래서 2명이 떠올랐어요. 두 분은? 있어요? 저는 어쨌든 이제 산타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이 와서 산타가 뭐지?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걸 가져다 주는 사람. 그로 인해 왜냐면 여기서 영화에서 봤을 때
그 클라우스가 아이들이 원하는 걸 가져다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변화되잖아요. 이 마을이. 아이들도 변화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 나를 변화시키기까지 하는 사람.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고민을 시작했어. 이런 사람이 누가 있지? 라고 했을 때 저한테는 저던데요. 자기 엄청 강해. 자기가 강한 게 아니야. 자기가 강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가져다 주고 그로 인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는 거죠. 아, 진짜? 네, 그냥 근데 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근데 그 영향도 내가 받아야 받는 거니까. 왜냐면 일단은 저는 내가 원하는 걸 가져다 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산타가 지금 일을 안 하고 하든 안 하든 그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열은? 와, 저는 남편은 아닌 것 같고 선물을 안 해주나 보네. 선물 그러니까 뭔가 서로 너무 독립체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저희 집에서는 지금은 조카가 산타인 것 같아요. 네, 너무나 큰 기쁨과 행복을 예수다 예수. 온 가족들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아 맞아. 조카가 가장 작은 생명체인. 그래서 맞아. 가족들이 모일 때는 애가 태어나거나 개가 있으면 된다. 아니면 장례식이거나. 그러니까 저희 옛날 집도 생각해보면 6식구라서 많잖아요, 식구들이. 근데 강아지를 데리고 온 이후부터 거실에 모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저희 엄마 아빠도 항상 얘기하시는 게 애기 한 명 있는 게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친구로 인해서 진짜 안 모이던 가족들이 모이고 그치. 뭐 안 웃던 아빠가 웃고 약간 이런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맞아. 그런 게 있어. 애기 아니면은 뭐 반려동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산타가 있다면 뭘 받고 싶으세요? 이번에 부탁하고 싶은 거? 이번 올해 크리스마스요? 응. 이번 크리스마스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로또 번호. 로또 많이 살 길이다. 저도 비슷해요. 네. 저는 무력은 없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빚을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난 다시 영원으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이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채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기가 힘든 거야. 저는 올해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거 딱 하나인데 저희 고양이가 이름이 달인데요. 달이 좀 지금 약간 건강이 아파요? 조금 안 좋아서 달이 건강해져서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좀 더 다시 철부지 같이 뛰어다녔으면 좋겠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사실 막 그렇게 큰 걸 바라는 건 아니네요. 물론 빚 청산하는 건 되게 큰 거긴 한데 이거 제일 큰 거 아니에요? 되게 터무니없잖아. 근데 안 될 거 알아. 안 될 거 알아가지고 던진 거고. 그거 말고 소소한 거 뭐 받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저는 되게 맛있는 케이크 뭐 이런 거 같아. 오. 그거 사기 되게 힘들잖아요. 비싼 거 말고 진짜 맛있는 케이크를 찾기가 힘들어. 그런 거 누가 그냥 툭 던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 먹고 싶어요? 아니 그냥 저는 맛있는 케이크 되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맛이 다르잖아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다 맛있어 하나 봐요. 다 맛있는 거 맞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 저는 저도 연말이 생일이어가지고 케이크를 좀 봤는데 케이크를 안 받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 신기해서. 아 진짜? 네, 케이크를 많이 받으면 못 먹잖아요. 저희 집은 맞죠. 케이크를 많이 먹는 집이 아니어가지고. 그럼 무조건 버리게 되잖아요. 아니 남기게 되고 버리게 돼서 자, 아까워서. 이 방송 들으시는 도라 지인분들은 케이크는 금지입니다. 도서 상품권을 주세요. 케이크 말고. 전 심지어 작년에는 생일 선물 아예 자체 금지령도 내렸어요. 친구들. 네, 안 받고 싶어. 약간 이렇게. 다 이제 부담스럽죠. 받게 되면. 맞아요. 또 줘야 되니까. 그치. 네.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꼭 보는 영화 있으세요? 뭐 고전인 러브 액츄얼리와 네, 뭐 로맨틱 홀리데이 그런 거는 좀 보는 것 같고 요즘 넷플릭스 또 이번 영화가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였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추천이 엄청 뜨더라고요. 네, 크리스마스 영화로. 맞아요. 시즌 영화. 뭐 있어? 근데 그런 비슷한 또 애니메이션들이 되게 많아요. 있어서 많이 올라왔었어.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작품들. 네.
많이 올라와 있던데요. 아예 그 대문 자체가 위에 상단의 이미지 자체가 음. 크리스마스 이미지로 막 꾸며져 있더라고요. 도라는 뭐 봐요? 저는 크리스마스라고 챙겨보는 영화는 사실 없는데 그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의 악몽 되게 좋아했고 아, 저 그거 되게 좋아해요. 네, 진짜 좋아했어. 그거 좋아했고 사실 지금 생각나면 나는 거는 크리스마스 영화라기보다는 이것도 캐롤도 크리스마스 영화죠? 그치. 캐롤? 네, 캐롤은 한번 봐줘야죠. 네, 그리고 그냥 겨울 영화 유니에게 그런 그 정도? 저는 해리포터 봐요. 너무 잘 어울려요. 해리포터 크리스마스랑. 그렇지 않아요? 특히 나홀로 집에는 원이 나홀로 집엔 조금 지겹고 해리포터가 오히려 반지의 제왕이 분위기는 겨울이 별로 아닌데 그게 항상 이때쯤 개봉했었거든요. 아 그랬나? 그래서 그 겨울에는 반지의 제왕이랑 그 해리포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해리포터는 쭉 보세요. 시리즈. 보고 싶은 거 1부터? 땡기는 거. 그 중에서 골라서. 시간 되면 뭐 다 보면 더 좋고. 득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저희 득보 패널들 중에서 시에나, 10월, 저, 가지 언니 4명이 다음 달에 홍콩으로 여행을 가요. 그래서 아마 그 주에 방송이 만약에 있다면 홍콩 영화 특집이 아닐까 싶네요. 네. 연말 잘 보내시고 또 다른 2편의 영화도 또 남아있기는 하지만 네, 연말에 따뜻한 영화들 같이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잘 주목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네. 바이바이. 해피 뉴 이어. 바이. 바이.